저는 59세, 청주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엄한 가르침 아래 늘 보수적으로 살아온 박순자입니다. 그런 제가 그날 밤 처음으로 묻지마 관광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심장은 낯선 설렘과 두려움으로 콩닥거렸습니다. 비가 흩뿌리는 고속도로. 버스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제가 앞으로 휘청였고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제 허리를 받쳐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낮고 따뜻한 목소리, 손수건 한 장이 제 떨림 위에 얹혔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낯설었습니다.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아주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 제 인생의 행선지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터널을 지나 새벽빛이 창을 스칠 때 저는 알았습니다. 보수적으로만 달려온 제 59년이 끝나고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황혼이 시작되고 있음을 지금부터 막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버스가 요란한 음악과 함께 덜컹이며 출발했습니다. 창문마다 커튼이 내려지자 차 안은 마치 작은 극장처럼 어둑해졌고 형형색색 조명이 천장 아래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누군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커튼은 다 내려주세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겪는 왁자지껄한 분위기에 어리둥절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차 안에서는 다들 들뜬 얼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저는 맨 뒷자리 쪽에 앉아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시끌벅적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려니 낯설면서도 묘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창문 밖은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버스 안은 들뜬 열기로 가득 차 있었죠. 제 가슴 속에서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마치 청춘 시절로 돌아간 듯 두근거림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뭔가 달라질지도 몰라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흔들리는 창문 너머로 스치는 풍경 대신 저는 제 심장의 고동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고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창가를 울리는 진동 소리와 함께 제 새로운 이야기가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과 사별한 지난 4년 동안 제 일상은 조용하고 반복적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빈 침대와 적막한 공기가 저를 맞이하곤 했죠.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 한숨 쉬며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식탁에는 저 혼자 먹을 수저와 그릇 한 벌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 두 사람이 마주 앉았던 식탁이 이제는 얼마나 쓸쓸해졌는지 모릅니다.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은 각자 가정을 이루어 멀리서 지내고 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볼까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였죠. 저는 늘 엄마는 괜찮으니 걱정 말고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웃으며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텅 빈 집안 공기가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겨우 정막을 메꿔주는 긴 저녁들. 혼자가 된 뒤로 제 시간은 참으로 느리고 추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순자야, 우리 같이 묻지마 관광 가보자 라며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한 마음에 거절했지만 친구의 거듭된 권유에 며칠 고민 끝에 결국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외롭던 제 삶의 변화를 줘보자며 작은 용기를 낸 거죠. 이른 아침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설 때까지도 마음이 몇 번이나 흔들렸습니다. 내 나이에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됐지만 거울 속 오랜만에 설레는 제 표정을 보며 스스로 다독였어요. 정류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여행에 들뜬 얼굴이어서 저도 괜히 가슴이 두근댔죠.
친구는 제 손을 꼭 잡고 잘 왔어. 순자야, 오늘 신나게 놀다 오자. 라며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웃음을 지었지만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으니 어느새 조금씩 기대감이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예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버스가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사회자 겸 가이드 아저씨가 마이크를 잡고 장난기 있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친해지기 게임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제비뽑기로 짝을 정해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웃음과 술렁임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허리를 펴고 귀를 기울였어요. 곧 상자 하나가 돌아왔고 제가 뽑은 종이 쪽지에는 숫자 7이 쓰여 있었습니다. 7번 뽑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이드의 말에 버스 앞쪽에서 한 중년 남성분이 살짝 손을 들었습니다. 머리가 약간 희끗하지만 단정한 모습의 신사였습니다. 아, 저예요. 접니다. 저도 얼떨결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이드 아저씨가 우리를 향해 농담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하루 7번 커플 탄생했습니다. 두 분은 이제 짝꿍이에요. 인사 나누시고 친하게 지내세요. 갑작스런 커플 지명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남성분도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뒤쪽으로 걸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호라고 합니다. 그는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푸근한 인상의 눈빛이 어딘가 저와 닮은 듯 쓸쓸했습니다. 저도 긴장하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순자라고 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자리하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괜히 옷자락만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보고 있는데 가이드가 신나는 음악과 함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짝끼리 앞으로 나오셔서 커플 게임 시작할게요. 손도 잡고 춤도 추고 쑥스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군데군데서 웃음이 터졌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을 잡고 춤을 춘다니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당황하고 있는데 정민호 씨가 살며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순자 씨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제 가슴이 또 한 번 쿵 하고 뛰었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저도 살며시 손을 포개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끝에서 묘한 안도감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통로 앞으로 나가 마주섰습니다. 음악이 흐르자 우리는 함께 손뼉을 마주치며 어색하지만 즐겁게 춤을 추었습니다. 처음엔 박자를 놓치고 발을 엉키기도 했지만 금세 웃음이 터져나왔죠. 둘이 마주보며 크게 한바탕 웃고 나니 어색함도 한결 사라졌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앉았을 때도 제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부끄럽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정민호 씨도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재밌네요. 이런 여행은 처음이에요. 저도 숨을 고르며 웃었죠. 저도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하다 보니 웃게 되네요. 우리 둘은 마주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편안해진 느낌이었어요.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이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작은 설렘의 불씨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지는 이름 모를 한적한 산사와 억새풀이 물결치는 가을 언덕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단풍길을 천천히 함께 걸으며 모두가 경치를 즐겼습니다. 바람에 일렁이는 은빛 억새밭이 장관이어서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저도 연신 감탄하며 걷고 있는데 정민호 씨가 자연스럽게 제 옆에 발을 맞춰주었습니다. 경치 정말 좋네요. 혼자 왔으면 이렇게 여유 있게 못 봤을 거예요. 제가 말을 건네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함께 보니 더 좋네요.
걸음을 옮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날씨나 주변 풍경 같은 가벼운 얘기였지만 차츰 개인적인 이야기도 오갔어요. 저는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제 과거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을 몇 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뜬금없는 제 고백에 제가 스스로 놀라 입을 다물었죠. 분위기를 망쳤나 걱정했는데 정민호 씨는 그저 조용히 제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딱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자 정민호 씨도 낮게 말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몇 해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제가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사이로 잠시 산들바람만 지나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눈빛으로 알아본 듯했어요. 우리는 말없이 억새밭 언덕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가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고 오세요. 자유 시간입니다. 하고 일행을 풀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졌고 저와 정민호 씨도 억새밭 쪽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해가 저물며 노을빛이 억새풀 위에 번지고 있었는데 아까 나눈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 한쪽이 찡했습니다. 그때 발밑에 작은 돌을 미처 못 보고 제가 크게 휘청거렸어요. 앗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몸이 앞으로 쏠린 순간 정민호 씨가 재빨리 제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두 손이 내 양쪽 팔을 단단히 부여잡고 저를 받쳐주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이내 그의 품속에 안겨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했어요. 바로 코앞에 그의 셔츠가 보이고 귓가엔 그의 심장 소리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황급히 몸을 빼냈습니다. 아, 네. 저 괜찮아요. 죄송해요. 제가 발을 잘못 디뎠네요. 허둥지둥 거리를 벌리며 서 있었지만 가슴 한켠이 아릿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이후 이렇게 누군가의 품에 안겨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즐겁게 대화하며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죄책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정민호 씨를 뒤로하고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억새밭 가장자리, 사람들 있는 쪽으로 걸어가며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아직도 남편을 이렇게 못 잊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설레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뒤따라온 정민호 씨가 걱정스레 제 옆에 섰습니다. 순자 씨,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정신이 좀 없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영문을 몰라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순간 우리 사이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상반된 감정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에게 미안하다는 생각과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머리가 복잡했지요. 결국 저는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아 황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먼저 버스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곤 그 자리를 서둘러 벗어났습니다. 아, 같이 가요.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그가 뒤에서 다급히 외쳤지만 저는 도망치듯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버스가 주차된 곳 근처까지 혼자 내려오니 그제야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혼잣말했어요. 왜 이러니, 박순자, 왜 하필 지금? 마음은 죄책감과 후회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즐거웠던 순간들이 한순간에 얼어붙은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하나둘 버스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곧 정민호 씨도 버스로 올라탔습니다. 조심스레 통로를 걸어와 제 옆자리에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우리 둘 다 아무 말 없었죠. 차 안은 돌아온 사람들도 피곤한지 조용했고, 가이드도 다음 일정 준비로 바빴습니다. 잠잠한 차 안,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아까는 제가 경솔했어요. 순자 씨 마음도 모르고. 놀라 옆을 보니 정민호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계속 말했어요. 혹시 제 행동이 불쾌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무릎 위에 모은 그의 손이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나 그를 오해하게 만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민호 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그냥 혼자 예민해져서 그랬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그가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제 눈가에 남은 눈물을 보았는지 더욱 안타까운 표정이었어요.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제가 더 조심할게요. 우리 천천히 갈까요? 정민호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배려 어린 말에 가슴속 딱딱하게 얼었던 무엇인가 스르르 녹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좀 겁이 났어요. 저는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민호 씨가 싫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아직 두렵다고 느꼈어요. 제 마음이 제멋대로 설레는 게 어쩌면 안 될 일인 것 같아서요. 말을 끝내자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습니다. 급히 닦아냈지만 이미 그는 보았겠지요. 정민호 씨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두려웠어요. 의외의 고백에 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아내를 떠나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후로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분 만나 즐거우면서도 한편으론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이래도 되나 하고.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가 참았던 울음이 또 북받쳤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우리 둘 다 같은 벽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민호 씨 잘못 하나도 없었어요. 괜히 제가 놀라서. 제가 거듭 사과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고는 애써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약속한 대로 천천히 걸어가 보면 좋겠네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오늘은 그냥 친구처럼 지내다 돌아가요. 그 다정한 한마디에 가슴속 먹먹하던 것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저는 코끝을 찡그시며 웃어 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괜히 분위기 망쳤는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망치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순자 씨 같은 분을 알게 돼서 그의 말에 제 얼굴이 다시 붉어졌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기쁨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오해를 풀고 화해한 사이 버스는 어느새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마지막 코스인 강변 휴양지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 도착한 펜션 마당에서는 저녁 바비큐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저와 정민호 씨는 마음을 턴 뒤로 한결 자연스럽게 함께 다녔습니다. 그가 제가 자리를 뜰 때마다 어디 가세요? 같이 가요. 하고 챙겼고 저도 모르게 그의 그런 배려에 미소 짓곤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숯불에 고기와 야채를 굽고 술잔을 주고받으며 다들 즐겁게 담소를 나눴습니다.
저와 정민호 씨도 나란히 앉았는데 가이드가 일부러 짝끼리 앉게 배치해준 덕에 자연스레 한 팀이 되었죠. 그는 제 접시에 맛있는 고기 부위를 올려주었고 저는 그에게 쌈을 싸서 건넸습니다. 많이 드세요. 순자 씨도요. 이것 드셔보세요. 아침에 서먹했던 우리가 믿기지 않을 만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식사 후 마당 한켠에 작은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어둑해진 하늘 아래 모두들 모닥불을 둘러싸고 옹기종기 자리를 잡았어요.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가이드가 분위기 있는 노래를 틀어주고 이제 자유롭게 담소 나누시면서 쉬세요. 하고 자리를 비켰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고 저와 정민호 씨도 나란히 불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타닥타닥 타는 불을 바라보며 차분히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괜히 제가 겁먹는 바람에 민호 씨 놀라게 했죠. 그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순자 씨도 저랑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 그러곤 모닥불 너머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이렇게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낯설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저도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잠시 머무시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호 씨, 아내분은 어떻게 보내드리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매우 개인적인 질문이라 망설였지만 저는 그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정민호 씨는 잠깐 말이 없더니 낮게 입을 뗐습니다. 제 아내는 6년 전 오랜 병 끝에 세상을 떠났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한동안 너무 허전해서 술에 의지하며 지냈죠. 집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울 만큼.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민호 씨가 이내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여행 와서 우울한 얘기를 했네요. 저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 위로가 돼요. 그리고 용기를 내 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몇 년 전 암으로 떠나보내고 한동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 앞에선 강한 척했지만 사실 하루하루가 너무 두렵고 외로웠죠. 제 목소리가 떨리자 정민호 씨는 살며시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포겠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이라 놀랐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의 따뜻한 온기에 울컥했던 마음이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순자 씨도 고생 많으셨지요. 조심스러운 그의 위로 한마디에 제가 눌러 담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한동안 목매어 울었어요. 그렇게 참 외롭고 무서웠던 지난 날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도 제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 밤 모닥불 앞에서 우리는 오래도록 크느끼며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졌습니다. 한참 후 울음이 가라앉고 나서야 저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속 먹구름이 거친 것처럼 속이 후련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밤이 깊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남은 가족들의 안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까지 버텨왔는지,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며 서로의 지난 세월을 알아갔습니다. 어느덧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올랐고 다른 일행들은 하나둘 숙소로 들어갔지만 저희 둘은 모닥불 옆에 나란히 앉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신기해요. 제가 불쑥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민호 씨랑 이렇게 마음을 나누게 될 줄은 몰랐는데 참 사람 일 모르는 거네요. 정민호 씨가 살풋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여행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제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순자 씨를 만나서
그 말에 제 얼굴이 금세 뜨거워졌습니다. 밤 어둠 덕에 티는 안 났겠지만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손을 한번 꼭 잡아 보았습니다. 저 민호 씨. 부르는 호칭이 어색해 말을 망설이자 그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여행 끝나고 나서도 우리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면 좋겠어요. 제 용기 낸 말에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거든요. 정말요? 제가 놀라자 그는 장난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함께 있고 싶다는 작은 불씨가 두 사람 마음속에 맑게 타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루 여행의 마지막 일정까지 마치고 버스는 밤늦게 출발지로 돌아왔습니다. 내리기 전 버스 안은 조용했어요. 모두 피곤해 꾸벅거리는 사이 저와 정민호 씨만 창밖의 밤하늘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별빛이 반짝이는 걸 보니 아쉬움이 몰려왔어요. 다른 일행들과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뒤 저와 정민호 씨는 한동안 정류장 근처에 서서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보내드리기 아쉽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괜스레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별도 이렇게 많은데. 어색할 틈도 없이 둘 다 같은 마음인 게 느껴졌습니다. 늦었는데 제가 대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정민호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제가 감사히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밝게 웃으며 제 옆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밤길을 걸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짧게 느껴지기는 또 처음이었어요. 어느새 제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아쉬움을 숨기며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왔네요. 그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정말 헤어져야 하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두 사람 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 마주 선 채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의 표정도 저와 같았습니다. 떨어지기 아쉬운 눈빛이랄까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 정민호 씨가 용기를 낸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 씨,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순자 씨를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도 그를 꼭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두 팔을 벌려 저를 포근히 감싸 안았습니다. 저도 그의 허리를 가만히 끌어안았어요. 한동안 꼭 끌어안은 채 서로의 심장 소리와 따뜻한 숨결을 느꼈습니다. 가슴 벅찬 행복감에 저는 그를 조금 더 힘주어 안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너무 따뜻해요. 별빛 가득한 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채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천천히 몸을 떼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니 정민호 씨의 눈가에 반짝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제 표정을 살폈죠. 행복해서 그래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라 울컥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저 민호 씨.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순자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기대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제 말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원하던 바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과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도 제 곁에서 같은 마음으로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눈빛과 미소만으로도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와 정민호 씨는 서로의 연락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게 조심스러워 망설이다가 결국 그가 먼저 용기를 내 문자를 보내주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순자 씨. 잘 지내고 계신가요? 휴대전화에 뜬 그 문자를 보고 제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곧장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민호 씨도 잘 지내시죠? 답장을 보냈고 이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씨. 안녕하세요, 정민호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네, 민호 씨 잘 지내셨죠? 저도 모르게 밝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통화를 계기로 저희는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다시 만났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저 멀리 그가 손을 흔들며 걸어올 때 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우린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밤길 산책을 하며 못다한 여행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후로도 저희는 수시로 연락하고 자주 만나며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가끔 전시회나 근교 나들이도 다니면서 하루하루 서로에게 더 익숙해져 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에 제 삶도 다시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아이들에게 이 새로운 인연을 어떻게 알릴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더니 제 우려와 달리 딸과 아들 모두 우리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우리도 좋아요. 그 말에 저는 울컥할 만큼 고마웠습니다. 괜한 걱정을 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지요. 모두의 축복 속에 저희 두 사람은 남은 인생을 함께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천천히 밟기로 하고 우선 제가 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새로운 살림을 시작했어요. 이삿짐을 꾸리며 먼저 떠난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젠 너무 외로워하지 않을게요. 제 행복을 하늘에서 지켜봐 주리라 믿으며 작별을 구했지요. 얼마 후 저희는 혼인신고를 마쳤고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조촐하게 식사를 하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조금 쑥스럽기도 했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응원해 주어 참 행복했어요. 인생의 황혼역에 찾아온 이 따뜻한 인연을 공식적으로 지켜보며 저희는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하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1년 후 따뜻한 햇살이 거실 창으로 스며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옆에 곤히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다시 남편이라고 부를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문득문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살짝 코를 골고 있습니다. 그 소리마저 정겹게 들려 저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와 커튼을 조금 열어봅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포근하게 채웁니다. 잠시 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등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 민호 씨 아니, 이제 제가 여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장난기 어린 얼굴로 다가옵니다. 저도 웃으며 돌아봤습니다. 아침 준비하고 있었지. 당신 더 자도 되는데 깨웠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제 어깨 너머로 부엌을 같이 둘러봅니다. 당신 없어서 나도 눈이 저절로 떠지더라고. 어느새 저희는 가끔 반말을 섞어가며 다정하게 대화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보라는 말이 어색해 가끔 존댓말이 튀어나오지만 그럴 때마다 함께 피식 웃곤 한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엔 혼자 대충 때우던 끼니였지만 이제 서로를 위해 정성껏 차리게 되네요. 식탁 위에 따끈한 국과 밑반찬 두 사람분의 수저를 놓았습니다.
여보, 많이 먹어. 그가 제 밥그릇을 앞으로 살짝 밀며 말합니다. 당신도요. 좋아하는 나물도 좀 드세요.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함께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동네 뒷산으로 가볍게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손을 꼭 잡고 걷는 이 시간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사실 예전엔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또 텅 빈 하루를 견뎌야 한다는 막막함 때문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설렙니다. 함께 계획할 오늘이 있고 함께 맞이할 내일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삶을 빛나게 할 줄이야. 서로 의지할 이가 있다는 게 참 놀라운 힘이 되네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엔 함께 시장을 봅니다. 이제는 장바구니를 서로 나눠 들어서 무거운 줄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엔 잡채할까? 제가 묻자 남편이 씩 웃습니다. 좋지. 그럼 난 파전 부칠게. 메뉴를 상의하는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나이 들어 대충 끼니를 때우던 제가 이제는 남편 입맛 생각에 새로운 요리법까지 찾아볼 정도니까요. 주말에는 손주들이 놀러와 할머니, 할아버지. 를 연신 외치며 우리 집을 웃음바다로 만듭니다. 남편도 손주들과 공놀이를 하며 땀투성이가 되곤 하죠. 아이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참 사랑이 넘치네. 하고 깔깔거리면 저희는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도 꼭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문득 지난날 홀로 지내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제가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 저를 본다면 아마 믿지 못할 거예요. 그만큼 제 삶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엔 작은 용기가 있었죠. 두려움을 무릅쓰고 버스에 올라탔던 그날 아침의 저를 이제는 잘했다고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조심스레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모든 게 끝난 듯한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내는 분이 계신다면 부디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삶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지니까요. 창밖으로 환한 햇살이 비치고 제 옆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사람 손을 꼭 잡으며 속삭입니다.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그러면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살짝 더 움켜쥡니다. 그 작은 손짓 하나에도 제 가슴은 행복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남은 날들도 이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가자고. 오늘도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황혼은 이제 아름다운 새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